자, 베른슈타인 네 번째 강의. 지난번에 이제 계급 얘기하면서 그 계급의 분화 같은 얘기를 했는데 197페이지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7페이지인가요? 199페이지네요. 농촌의 경우에도 소규모 농장에서는 농장 주인과 예농 간의 노동이나 생활 방식이 매우 유사해서, 그리고 중규모의 농장에서는 대부분 분업이나 계층 분화는 매우 크지만 각 계층별로 사람 수가 너무 적어서 도시 노동자의 투쟁과 같은 의미에서의 계급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농업 노동자와 일용 노동자, 목동들 사이에는 발전된 연대의 감정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보기에 다 노동자 그럼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여기서 농촌의 노동자와 그다음에 중간 규모의 농장, 그다음에 도시에서의 일용직 노동자, 이거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부 똑같이 다 혁명하자? 그러면 아니야, 나는 안 할래. 그냥 나는 그냥 임금 투쟁만 하고 하겠어. 아니, 난 그냥 15시간을 12시간만 줄여도 나 거기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른슈타인의 이 지적은 막시즘과 삼인주의의 대단히 중요한 그 준거점이에요. 막시즘과 베른슈타인의 삼인주의가 뭐가 달라요? 그러면 첫째는 뭐예요? 노동 착취에 관한 입장이고, 두 번째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입장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책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베른슈타인이 대단히 철학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려면 막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베른슈타인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앞에 해겔 역사관이나 무슨 변증법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읽지 말고 3장하고 4장만 읽으라는 뜻은 뭐냐면, 3장 4장이 포인트예요. 3장은 착취에 관련된 입장이고 4장은 계급에 관련된 입장.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4장 그 247페이지에 보면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나타나요.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거예요. 247페이지. 노동조합을 단지 일시적인 결사체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필수 불교란 조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상당수의 영국 저술가들의 덕택이다. 그러니까 페비안 소셜리즘, 특히 웹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아주, 우리가 지난번에 그 페비안 소셜리즘 얘기하면서 뭐 실질적으로 왜 노동 통계 만들고 어떻게 복지를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거죠. 사실은 독일 사람은 구라빨이 세서 철학적인 이론적인 논쟁을 하다가, 이 베른슈타인 젊은 사람 영국 가서 보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통계 수치 얘기하고 하니까 뭔가 자기 나라의 어떤 논쟁이나 소통 구조가 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노동조합 만들잖아요. 응? 여기 웹부부 얘기가 나와요. 웹부부의 영국 노동조합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책을 들 수 있는데, 이 책은 산업부문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저술로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른슈타인이 또 뭐라고 하냐면, 노동조합을 노동자 출자조합이라고 부르면서 논의해보자는 거예요. 노동자 출자조합이 뭐예요? 노동자들이 돈 내서 그 돈 가지고 서로 뭐 거의 0%의 이자로 사람들 돈 구워주고 뭐 이런 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기능은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더 이상 입지를 갖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고, 기업의 주체가 국가이든 지방자치이든 자본인가이든 상관없이 노동조합은 언제나 기업의 공동 출자자로서 머무는 데 만족하는 한 조합원의 이해를 보호하고 동시에 사회 전반의 복지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노동자들의 이 조합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복지와 권리를 방어하는 거, 이게 베른슈타인 류의 삼인주의 가장 큰 특징이죠. 여기 나오죠. 253페이지. 민주주의는 비록 그것이 곧바로 계급 철폐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역시 계급 지배 철폐이다. 사람들이 민주주의 보수적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옳은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절대주의와 반절대주의는 자신의 능력의 크기에 대해서 자신의 지지자와 자신의 반대자를 모두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계급 관계를 은폐하고 있는 건 맞다. 막시즘이 잘 봤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급 관계 속에서 그런 뭐 노동자 운동을 통해서 이 소위 노동자의 어떤 권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4페이지 보면, 민주주의의 선거권은 그 유권자들을 잠재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참여자로 만들며, 이러한 잠재적 참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실상의 참여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숫자로 보나 교육 수준으로 보나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보통 선거권이라는 것이 오랜 동안 도살자를 스스로 선택한 정도의 권리로만 생각되었다. 도살자라는 게 결국은 내가 누굴 뽑아도 그들이 나를 죽인다는 거죠. 표현이 좀 셉니다. 자, 그러나 이제 베른슈타인이, 그러나 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인식 수준도 높아지면서 그것은 민중의 대표자를 지배자로부터 참된 민중의 봉사자로 바꾸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선거권 확대해서 의회 민주주의하고 그 의회 안에서 노동자의 복지
투쟁하자는 겁니다. 이 법적 투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통 선거권이 바로 사회민주주의 기본적인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혁명 고만 이런 얘기예요. 이 논의에 가장 비판을 든 사람이 당내에서 이 로자 룩셈부르크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로자 룩셈부르크는 아직 40대 중반인가 초반에 총 맞아 죽죠. 길거리에서 그 평생을 노동 투쟁하고 파업하다가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어요. 대단한 여성 운동가입니다. 이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 이 글은 바로 베른슈타인에 대한 아주 당내에서 대놓고 그 비판한 거죠. 여기 보면 그 베른슈타인에 대해서 이 아주 자세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만 읽어봅시다. 이 책의 서문격입니다. 35페이지에. 베른슈타인은 이 속에서 붕괴 이론에 따라서 예상될 수 있는 것처럼 대기업의 발전이 그렇게 혁명적이거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우를 본다. 그러나 여기서 베른슈타인은 자신의 몰이해의 세상을 대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베른슈타인 네가 잘못 보고 있다. 대기업이 발전함으로써 그 결과 중간 규모의 기업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대기의 발전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일반적인 과정의 소자본은 다음 두 가지 의미에서 실제로 기술혁명의 요인이라는 역할을 한다. 결국은 뭐냐면 대기업의 발전이 독과점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기술혁명을 통해서 자본만이 아니고 기술혁명이나 인력혁명을 통해서 중소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37페이지 자본 형성이 배타적으로 소수 대자본의 손에 장악된다면 요건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얘기입니다. 생산의 창조적인 생명력은 소진될 것이다. 이거예요. 뭐냐면 네가 자꾸 무슨 임금 투쟁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사과를 그냥 하나 더 달라고 하는 정도의 그 어떤 협상밖에 안 된다. 우리는 사과를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쌀을 먹고 싶은데 자본가들은 사과만 자꾸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자체가 문제지. 근데 너는 베른슈타인 너는 소비와 분배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자는 막스의 그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건 진정한 의미에서 쌀밥인데 오늘날의 대자본가들은 자꾸 무슨 라면만 만들어내고 무슨 인스턴트 식품 만들어내서 우리 인스턴트 식품 뭐 라면 박스 하나만 더 줘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거. 실제로 라면 고만 만들고 진짜 밥을 만들어라 쌀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39페이지도 보면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기술 변형은 노동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생산의 기술적인 측면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한 노동조합은 분명 단지 최종적인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관련된 개별 노동자의 집단인 의미에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기술 혁신에 반대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에서 자본의 생산 양식과 생산 과정이 깊숙이 개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투쟁이 정말 이 투쟁의 본질인데 베른슈타인은 뭐라고 되냐면 소비자 사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본과 노동력의 연대 투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41페이지 생산 과정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차단되어 있다. 생산 뭘 만들고 그 생산은 어떤 식의 방식으로 만들고 이거는 전혀 얘기 안 하고 뭐 100원 받던 거 200원 받게 해줄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뭐 그 카르텔 그 무슨 자본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를 예를 들면 하나만 읽어봅시다. 이 베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면서 해외 시장이 개발돼서 국내 시장이 이렇게 이 공황으로 오고 붕괴될 거라고 하는 막스 얘기는 틀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여기 보면 되게 돼 있냐면 기업가 조직은 산업의 무정부 상태를 없애는 일에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카르텔은 국내 시장에서 흡수될 수 없는 잉여 자본 부분을 국외에서 훨씬 낮은 이율로 생산함으로써 결국 국내 시장에서 이윤율 증대를 실현한다. 그런데 그 자본가들이 외국에서 해외 시장을 통해서 뭔가 시장을 개척한다는 건 결국은 그 타국에서의 노동자의 착취 관련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국제적인 노동자 연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시즘 쪽 계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스, 로자 룩셈부르크, 레닌 이런 쪽의 계열들은 뭡니까? 국제적인 노동자 연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본가들의 어떤
개국주의를 침투를 막아야 된다 이런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베른슈타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이 두 책은 사실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논쟁이 있습니다만 당대의 최고의 이론가들의 투쟁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과연 우리가 사회주의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노동자의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하여튼 치열한 한 10년 가까이 노동 투쟁이 돼요. 1890년대부터 시작돼서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가까이 되면 이제 결론이 나죠. 그 결론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